한국학과면 선비인 사람이 맞나요? 조금 그렇긴 해. 한국학과의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케바케인 것 같아요. 한국학과면 영어 잘해야 하나요? 한국학과에 오기 전 과에 대한 이미지가 어땠나요? 뭘 배우는 학과인지 잘 몰랐었어요. 그냥 뭔가 다들 국어랑 글쓰기 잘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뭔가 선비가 많을 것 같다는 느낌? 네, 저희가 한국학과 신입생들의 질문 7가지를 선정해 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학과? 그게 뭐 하는 학과인가요? 제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한국학과는 한국의 이모저모를 배우는 학과라고 말하는데요. 정확히는 언어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문화, 사회도 배우는 그런 학과입니다. 사실 이 질문을 항상 듣는 것 같아요. 어딜 가서든지 뭔가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한국학과 다닌다, 그 뭐하는 학과인데? 이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되게 포괄적으로 많이 배우고 역사, 문화, 문학, 예술 다양하게 배우는데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학과라고 대답합니다. 저희 한국학과는 크게 2가지 트랙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교원 트랙이라고 해서 한국어 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트랙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아까 윤영 언니가 말한 것처럼 한국의 문화나 그런 사회 등 전반적인 것을 배우는 문화 트랙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학과는 국어국문학과와 한국어 교육과 등 유사학과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국어국문학과와 한국학과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국문학과는 약간 문학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이 진행된다면 저희 한국학과는 지역학의 개념으로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한국학과와 한국어 교육과의 차이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트랙이 가장 중요한 차이인 것 같은데요. 한국어 교육과에는 국어 교육 그리고 한국어 교육 2가지 자격증 모두를 취득할 수 있지만 한국학과의 경우에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만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 학과는 지역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 이외에 다른 것도 다룬다는 점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편입을 하기 전에 국어국문학과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차이점으로는 먼저 국어국문학과는 교원 자격증을 따려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교원 자격증을 딸 수 있는데 한국학과에서는 대학교 그 과정만 다 수료를 마쳐도 그 교원 과정 수업을 마쳐도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 대신에 국어국문학과는 교직이수를 해서 국어 맞아요. 교사 쪽으로도 갈 수 있죠. 맞아요. 학원 쪽으로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국어, 역사 안 좋아하면 한국학과 가면 안 될까요? 저는 국어랑 역사 되게 좋아하는데 언니 좋아하세요? 진짜요? 네. 전 둘 다 싫어하는데요. 편입을 하기 전에 국어국문학과를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국어랑 역사 둘 다 싫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기도 했고 무엇보다. 어떠세요? 저는 일단 국어랑 역사를 좋아해서 한국학과를 다니면서 얻는 장점이 굉장히 많다고 느꼈어요. 물론 못해도 상관은 없는데 특히 국어의 경우 저희 학과 교수님들이 논술로 쓰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시기 때문에 일단 잘하면 좋아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학과면 영어 잘해야 하나요? 잘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쵸,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업에서 영어를 그렇게 많이 요하진 않아요. 원어 과목이 제가 알기로 하나 정도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듯이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뭔가 진로에 따라서 필요하게 될 수도 있죠. 만약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국제교류 쪽을 꿈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영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본인의 진로에 맞게 그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어 교원 트랙을 듣게 되면은 어학당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영어가 된다면 더 많이 도움이 되겠죠? 굳이 한국학과가 아니더라도 좀 영어는 그래도 졸업하려면 해야 되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단 한국에서 영어를 잘하면 장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근데 한국학과에서 영어를 꼭 엄청 잘해야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영어를 못해도 딱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1학년 때 교양 필수 과목에서
대학 영어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딱 수능 2, 3등급 받을 정도만 하시면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5번째 질문입니다. 한국학 많이 어렵나요? 일단 한국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생소하고 낯서니까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전공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다 약간 천상 문과들이라면 좋아할 맞아요. 만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저 아무래도 근데 일단 저희는 배우는 게 지역학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좀 폭이 넓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떠세요, 혹시? 저는 한국학? 되게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왜냐면 사람마다 다르니까 앞에서 계속 말했듯이 그래서 진짜 넓지만 그렇게까지 깊진 않아서 어려운 수준을 요한다? 뭔가 이런 느낌은 아닌데 대신 뭔가 본인의 생각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수업과 관련돼서 본인의 뭔가 주관을 갖추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과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재밌으면 조금 어려워도 할만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학과가 조금 어려운 과목은 다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까 말했다시피 문과들이 굉장히 좋아할 요소들이 정말 많아서 재밌어서 견딜만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별로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는 안 받고 있어요. 전 1학년 전필에 그 한국 한문 연습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게 정말 한문으로 된 한시를 읽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많이 낯설고 어렵긴 했지만 잘 지나갔으니까 제가 2학년이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2학년이 되지 않았을까요? 네. 6번째 질문입니다. 한국학과면 선비인 사람이 많나요? 선비요? 저 혹시 선비 같나요?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는 못했어서 이렇게 선비라고 느낄 겨를이 없었는데 좀 있나요? 근데 약간 선비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뭐라 그러지? 진중한 사람들이 있다 정도? 그냥 뭐 한국학과 그냥 뭐 한국학과라고 다들 역사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무난합니다. 그렇게 뭐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뭔가 선비라기보다는 어른스러운 사람은 솔직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긴 하지만 어른스럽다? 사람들이 좀 많이 어리거나 이런 티는 나지 않는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느꼈습니다. 저도 좀 동감합니다. 그리고 뭔가 선비라는 사람들이 선비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기보다는 뭔가 텐션이 그렇게 완전 높은 사람들이 많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얌전한 건 또 아니고 적당히 놀고 적당히 얌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학과의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정말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학 교원 자격을 해서 그쪽으로 진출하셔도 되고 한국의 문화나 역사 또 그런 예술 쪽으로 진출을 하셔도 돼요. 뭐 한국문화진흥원이나 한국국제협력단 이런 쪽으로 진출하셔도 되고 한국어 교원이 돼서 세종학당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저희 학교에 이중전공 제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관련 희망 분야랑 엮어가지고 이중전공을 선택하시면 더 넓은 분야로 진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를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문화 콘텐츠 학을 이중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사실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뭐 케이팝 이런 게 되게 전 세계로 많이 수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학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시켜서 한국이 좀 더 세계에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진로를 가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케바케인 것 같아요.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런 진로 쪽은. 왜냐하면 저는 물론 저도 수업에서 교원 과목은 다 이수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전공을 살린다 할 만큼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있진 않거든요. 저는 영상 디자인 쪽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한국학과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제가 결국에 나중에 만들 영상들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케이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국학과 편견 깨기라는 주제로 같이 얘기해 봤는데요. 모두 어떠셨을까요? 저도 신입생 때 가지고 있었던 의문들을 해결해 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니는요? 저는 생각보다 제가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오히려 제가 배워갔던 시간인 것 같아요. 한국학과 신입생 분들하고 또 한국학과 진학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저희의 영상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KBL 인스타그램에 DM으로 보내주셔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KBL은 아니고 체험과 나빌레라라는 학회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로 이 영상 촬영에 참여하게 돼서 즐거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지금까지 KBL이었습니다.